옛날 옛적 거대한 숲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샤블로라고 불렸으며 그곳 주민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왕은 지혜롭고 공정한 누이 왕이었고 왕비인 마리 왕비는 자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고 주민들도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왕국에도 곧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숲의 가장 어두운 북쪽 끝에 크로아느라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여러 차례 샤블로 왕국을 위협하며 자신의 검은 마법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루이 왕은 마녀의 위협으로부터 왕국을 지키기 위해 왕국 최고의 기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루이 왕은 가장 용맹스러운 기사인 필립을 신뢰하였으며 그에게 마녀를 물리치고 왕국의 평화를 되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립 기사는 용감했으나 크로아느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국의 지혜로운 노인 장 할아버지는 필립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마녀를 물리치려면 그녀의 심장을 찾아 그것의 빛을 없애야 하네. 그러기 위해서는 숲의 중심에 있다는 신비로운 진실의 거울을 찾아야 하네. 그 거울만이 마녀의 심장을 찾는 길을 보여줄 것이라네. 필립은 장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의 동쪽 경계를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노래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새들은 필립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숲의 비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필립은 숲을 헤매며 여러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황금, 사슴에게 길을 물었고 사슴은 그에게 숲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잃었을 때에는 장미의 요정이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고운 장미꽃을 한 송이 주었는데 그 꽃은 위험할 때마다 신호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침내 필립은 숲의 중심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마침내 진실의 거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의 뒤편에는 천상의 빛이 가득 찼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 필립은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마녀를 물리칠 힘이 되어 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필립은 거울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하며 마녀의 심장 위치를 묻자 거울은 그에게 숲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동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크로아느 마녀의 심장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을 파괴하면 마녀의 힘은 무너질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필립은 용기 있게 그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길을 멈추려는 마녀의 수많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지혜와 용기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드디어 동굴에 도착한 필립은 신묘한 장미의 빛으로 마녀의 심장을 물리쳤습니다. 마녀의 힘이 사라지자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필립은 마을로 돌아와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루이 왕과 마리 왕비는 그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샤블로 왕국은 다시 한번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게 되었고 모든 이는 그들이 가진 친구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마다 샤블로 왕국의 주민들은 필립 기사를 기리며 숲속에서 그 장미꽃의 날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축제는 숲의 평화를 상징하며 모든 주민들이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진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제빵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을 만드는 솜씨는 훌륭했지만 그의 빵집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진의 빵을 먹어보고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놈이 이런 맛있는 빵을 만든다니 나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그러더니 노인은 커다란 황금 거위를 내밀었습니다. 거위의 깃털은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며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노인은 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거위는 마법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매일 거위에게 잘 대해주면 내 빵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진은 무척 감사하며 노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진은 거위를 빵집 안에 소중히 두고 매일 신경 써서 보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진의 빵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마주치면 진의 황금 거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거위는 정말 특별하답니다. 빵도 훌륭하지만 거위 덕분에 이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을의 부자였던 로랑드는 이 소문을 듣고는 거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에게 거위를 사고 싶다며 많은 돈을 제안했지만 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거위는 저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진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로랑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거위를 훔칠 계획을 세우고 어느 밤 몰래 가게에 들어가 거위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위를 데리고 나오던 그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거위에 닿자마자 황금색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위는 마법의 힘으로 로랑드를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로랑드가 빵집 앞에서 바닥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은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위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나눌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랑드는 크게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의 빵집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황금 거위는 마을의 상징처럼 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위의 존재에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은 언제나처럼 맛있는 빵으로 이웃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오래도록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브람비유즈라는 아름다운 오두막이 있었다. 이 오두막은 붉은 벽돌과 밝은 나무로 지어졌고 푸른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며 황금빛 지붕과 대비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브람비유즈를 보며 언제나 감탄하곤 했는데 오두막을 둘러싼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브람비유즈의 전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해마다 마을 축제 때마다 극장 무대에서 아이들이 연극으로 재현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옛적 브람비유즈는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었다. 그 상인의 이름은 루이이며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자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 덕에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번영하곤 했다. 루이는 매년 마을 축제 때마다 자신의 저택에서 큰 연회를 열었다. 누구나 쉽게 그 연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화려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 한 낯선 여인이 루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은혜색 망토를 두르고 얼굴을 가렸으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루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루이님, 당신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 곳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머무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루이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맞이했고 그녀에게 오두막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러자 여인은 그의 친절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요정 베르갈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친절함에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브람비유즈의 바닥에 마법의 가루를 뿌렸다. 그 순간 오두막은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고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마을이 요정의 존재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베르갈레는 루이와 마을 사람들에게 저택에 평화와 행운이 깃들게 할 것이라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요정 베르갈레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브람비유즈는 한층 더 아름다워졌고 햇빛을 받자 오두막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다. 이후로도 마을은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브람비유즈의 축복 덕택이라고 믿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루이도 늙고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과 브람비유즈의 전설을 계속해서 전했다. 사람들은 이 오두막을 지나며 서로에게 톡톡 튀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베풀 것을 상기하면서 요정의 축복을 이어나갔고 이를 통해 마을은 언제나 화합과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브람비유즈 오두막은 그 황금빛 지붕 아래에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행복을 지키고 있으며 매년 축제 때마다 그 빛을 다시금 드러내 보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루앙에는 수많은 별빛이 내려와 검은 밤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오래된 고딕 양식의 성당이 서 있었고 그 성당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꽃이 피어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특별한 존재, 은빛 머리를 가진 소녀 클레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밤이면 별들에게서 속삭임을 들었고 그 속삭임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비밀스러운 언어였습니다. 클레르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지만 별들의 속삭임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클레르는 정원에서 별빛을 채집해 병에 담곤 했습니다. 별빛은 각기 다른 색깔로 깜박이며 그녀의 방을 환하게 밝혀주었으며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건 바로 도시 깊은 곳 오래된 숲속에 무언가 잊혀진 힘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르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신비로운 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의 병에 담긴 별빛 몇 개와 약간의 음식을 넣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에 다다르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춤을 추듯 흔들렸고 새들은 특이한 선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클레르는 미리 들었던 별들의 속삭임을 떠올리며 숲속 깊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의 신비한 듯한 잔디밭에 닿았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용기를 내어 문에 손을 얹자 문은 천천히 열리며 빛이 줄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클레르는 자신이 찾던 잊혀진 힘이 결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라진 믿음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이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 클레르는 별들의 속삭임이 단순히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잊고 지낸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주는 속삭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시 루앙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레르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루앙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클레르는 여전히 별빛들을 모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고 별들의 속삭임은 그녀를 통해 머나먼 곳에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너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평화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